한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가까이 반복한 습관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무, 대파, 된장, 멸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등에 드러난 주름과 핏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29의 과부가 되던 그날 5살 아들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이제 엄마가 우리 성민이 지켜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애 데리고 재혼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되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수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도 있었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졌고 여름에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숙은 학부모 상담 날이면 가게를 일찍 닫고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손수레는 작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떡볶이에 순대, 튀김을 추가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에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민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숙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분식집은 한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법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를 팔았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취직했습니다. 중견기업 경리부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첫 월급날을 기억했습니다. 성민이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정숙은 그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후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건물주가 재개발로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정숙에게는 성과 같았습니다. 평생 꿈꿨던 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유진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유진은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옅게 했지만 얼굴이 예뻤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정숙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유진이라고 해요. 어머, 예쁘네. 우리 성민이가 복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죠. 성민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숙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정숙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정숙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을 때,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유진은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면 정숙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유진이 임신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입덧이 심해서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를 유진은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된장 냄새 진하게 안 먹어요. 좀 심심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숙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임산부는 예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덜 넣고 끓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해 먹을게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좀 씻고 오세요. 애는 면역력이 약해서 조심해야 해요. 정숙은 손을 씻었습니다. 다시 아기에게 다가가자 유진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목을 받치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안을게요. 그날부터 정숙은 손주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애들 놀아야 하는데 어머니 계시면 조심스럽게 놀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이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도 되라고 하면 유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방해받았습니다. 정숙의 고등학교 동창 영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숙아,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응, 갈게. 하지만 그날 아침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데 맡길 데가 없어서요. 아, 나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네. 어머니, 손주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세요? 저 진짜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정숙은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이 아니라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유진은 육아가 더 힘들어졌다며 정숙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애들 밥 좀 챙겨주세요. 정숙은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성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이 성민아, 밥 먹어라라고 부르면 엄마, 나 피곤해. 방에서 먹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유진과 성민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애들한테 과자 주고 그래. 내가 단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말해볼게. 말해서 뭐해? 어머니 귀에 들어가겠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주들에게 과자 하나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 가려다 안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과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뭘? 어머니 요양원.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엄마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아프지 않아도 가는 곳이야. 요즘 어머니 보면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잖아. 나도 밤에 깨서 육아하는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금 빌라 대출금 얼마야? 1억 5천?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하잖아. 근데 어머니 아파트가 강남이야. 15평이지만 지금 시세가 7억은 될걸? 팔면 대출 다 갚고 애들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어. 그건 엄마 재산인데 당연히 어머니 거지. 그래서 요양원 비용도 어머니 연금이랑 그 돈에서 쓰는 거야.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쓰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동의하실까? 유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동해, 이미 도장 받아놨어. 지난주에 서류 좀 정리한다고 했더니 그냥 찍으시더라.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뭘 찍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모셨어? 3년 동안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다 했잖아.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전문가들한테 케어받으시는 게 나아.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애들 생각해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야 하잖아.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럼 다음 주? 내가 괜찮은 요양원 벌써 알아봤어.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요양원, 재산 처분, 도장,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니, 되찾아야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던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남았던 그 강인함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재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고등학교 3년 후배였습니다. 정숙이 식당을 운영할 때 가끔 들렀던 아이였습니다. 선배님, 여기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라며
웃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숙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쟁이.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유진과 성민의 대화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요양원, 어머니 아파트, 도장 받아놨어.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4시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박민재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화번호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유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야, 이미 다 했어. 먹고 가거라. 유진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앉았습니다. 성민도 나왔습니다. 엄마 잘 먹을게요라고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일 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민이 출근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재 변호사입니다. 민재야, 나 한정숙이야. 기억하니? 선배님? 어머,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정숙은 잠시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민재야,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민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그래, 2시쯤 갈게.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후 1시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병원 좀.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아, 그러세요? 혼자 괜찮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의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 곧 올게. 정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딩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은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15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민재 변호사님 찾아왔는데요. 아, 예약하신 분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민재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님, 민재야 컸구나. 저 이제 35이에요. 하,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재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해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정숙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아들의 태도,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마치자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며느리분이 선배님 동의 없이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만들었다는 건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선배님을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려 한 건 사기 미수예요. 게다가 심리적 학대는 노인학대에 해당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선배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분이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네. 대화 녹음, 영상,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며느리분이 선배님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장면,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시도, 이런 걸 기록해야 해요.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이거 쓰세요. 민재는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열쇠고리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기예요. 요즘 것들은 아주 작아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며느리분이랑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특히 재산이나 요양원 얘기가 나오면 꼭 녹음하세요. 정숙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민재는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몰래 카메라예요. 방 안에 설치하면 돼요. 화질도 좋고 소리도 잘 잡혀요. 며느리분이 선배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영상으로 남기세요. 이런 걸 써도 되는 거야? 선배님 자기 방에 설치하는 건 합법이에요. 본인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선배님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도장 받아놨어.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알았어. 할게.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연기를 하셔야 해요. 연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지금 선배님이 정신이 흐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계속 갖게 해야 해요. 그래야 며느리분이 방심하고 더 많은 증거를 남겨요. 만약 선배님이 또렷하시다는 걸 알면 조심할 거예요.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지? 네.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참으세요.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선배님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민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선배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평생 아드님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선배님을 지킬 차례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천만에요, 선배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진행 상황 체크하고 증거도 정리하고 그리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그럴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전쟁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은 어땠어요? 응, 괜찮대. 약 받아왔어. 그래요? 근데 어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아, 괜찮은 요양. 아니, 실버타운 있는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요즘 거기 진짜 좋대요. 어머니 또래분들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근데 거기가 어디더라?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정숙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재가 준 작은 카메라를 방 구석 책장 위에 설치했습니다. 책 사이에 숨겨놓으니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렌즈는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모두 찍힐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솟았습니다. 30년 전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그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잠시 멈춰서서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 미역을 꺼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어머니, 요즘 정말 자주 그러시네요. 걱정돼요. 유진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그 실버타운 보러 가야죠. 아, 맞다. 오늘이었구나. 정숙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실버빌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진짜 좋죠?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분이 어르신이시군요.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원장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58세예요. 근데 요즘 치매 증상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2층 병동이 좋겠네요. 거기는 케어가 더 철저하거든요. 비용은 얼마예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식사, 간호, 프로그램 다 포함이에요. 250? 생각보다 비싸네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에요. 요양보호사도 24시간 있고요. 유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2층 올라가 보세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2명씩 지내는 구조였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만 있었습니다. 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 2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눈을 감고 있었고 한 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어머니, 어때요? 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보이네. 그죠? 여기 오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면회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았습니다. 한번 여기 들어오면 잊혀질 것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입소는 언제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보호자 동의서,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서. 알겠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정말 좋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시고 케어도 잘해주고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까 정말 버거워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진과 성민이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정숙은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랑 요양원 다녀왔어. 어땠어? 괜찮더라. 시설도 좋고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어. 진짜? 엄마가? 응. 요즘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순순히 따라오시더라. 그럼 언제 입소시킬 거야? 다음 주? 서류 준비하고 건강검진만 받으면 돼. 그리고 아파트는 이번 달 안에 내놓을게.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강남이라 금방 팔릴 거래. 정숙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민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녹음 파일을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재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며느리분이 선배님을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 계획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요, 조금 더 필요해요. 특히 며느리분이 선배님 명의로 뭔가를 무단으로 처리하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이나 통장에서 돈을 빼는 장면. 그런 걸 어떻게 해? 기다리세요. 며느리분이 서두르고 있어요. 곧 실수할 거예요.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정숙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은행에서 온 서류래요. 확인하고 도장 찍으셔야 해요. 정숙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뭔데?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재해치하는 서류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안경 어디 뒀더라?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찍으세요.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래. 정숙은 도장을 찍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유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냥 예금 재해치요.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찍으셔야 해요. 내 돈 얼마나 있지? 충분히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유진아, 내가 요양원 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쓰죠. 어머니 돈인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건 어머니 명의로 관리할게요. 그래, 알겠어. 정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민재에게 보냈습니다. 민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예금 재해치가 아니라 계좌해지 및 타인명의 이체 동의서였습니다. 유진이 정숙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죠.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이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유진과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어머니 도장 찍게 해야 해. 근데 엄마가 팔기 싫다고 하시면? 요즘 어머니 상태 보면 뭐가 뭔지 모르셔. 그냥 은행 서류라고 하면 찍으실 거야. 정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화 녹음, 서류 사진, 유진의 문자 메시지 캡처. 민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법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입소하시는 거 아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기 다 있으니까.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정도만. 그래.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다 된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이 D-데이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준비 다 됐어요. 경찰도 연락해놨고 변호사도 대기하고 있어요. 선배님, 이제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응, 고맙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숙의 고독한 뒷모습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D-데이였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당신은 30년을 혼자 살아왔잖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7시 유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이네요.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케어해 주니까. 성민도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아니, 이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10시에 요양원에서 차 보낸대요. 그 전에 서류 몇 개만 더 정리하면 돼요. 무슨 서류? 아파트 관련 서류요. 어머니가 요양원 계시는 동안 제가 관리해야 하니까 위임장 같은 거요. 그래. 유진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읽는 척만 했습니다. 이미 민재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아파트 매매 위임장, 예금 해지 동의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찍으세요. 정숙은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췄습니다. 유진아, 이거 다 찍으면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 명의로 계속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믿을게.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지? 요양원 차는 아직 안 왔을 텐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박민재 변호사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민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숙 여사의 법적 대리인이고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유진 씨, 당신은 한정숙 여사를 기망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합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민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진과 성민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아파트 팔자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정숙 여사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대화 녹음, 영상, 서류. 2주 동안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정숙 여사를 속여받은 도장입니다. 예금 재해치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계좌 해지 동의서였죠. 이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유진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실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모셨는데. 정숙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신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속인 거야. 3년? 나는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성민 오빠, 뭐라고 좀 해요. 성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민아,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아파트를 팔려고 한 것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모른 척 했지. 성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야. 너는 엄마를 지키지 않았어. 엄마를 버리려 했어.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 정도일 줄.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편한 쪽을 선택한 거지. 경찰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유진 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저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렴.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으니까. 유진은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정숙과 성민, 그리고 민재만 남았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끝이야.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짐 싸.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는 나가야 해.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배님 힘드셨죠?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성민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 정숙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드님인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지난 3년이었어. 오늘은 오히려 홀가분해.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절차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분은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까지는 몇 달 걸릴 거고요. 나도 나가야 하나? 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다, 민재야. 그리고 선배님,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팔 거야. 네.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며느리도 아들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다른 곳에서. 민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부동산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정숙아, 요즘 연락이 없더니 어떻게 지내? 많은 일이 있었어. 만나서 얘기할게. 그래, 내일 만나자. 우리 옛날처럼 갈비탕집 갈까? 좋아.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희, 순자, 명자.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아,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까지.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더라. 이제 알았어.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있잖아. 이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그래, 그래야지. 그날 오후 정숙은 오랜만에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먹고 싶은 생선을 골랐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등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숙은 민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서류. 모든 것이 유진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양원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것이었고 재산 관리도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장을 받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며느리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정숙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제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손주를 안을 수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께서는 며느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신 건가요? 육아와 가사로 힘들었을 텐데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육아가 힘든 것도 며느리가 지친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훔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대화를 했어야죠. 저를 속이고 버리려 한 건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며느리에게 어떤 처벌을 바라십니까? 정숙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며느리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닫는 겁니다.
노인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유진은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야. 나를 위해서. 며칠 후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7억에 팔렸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지방 소도시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뿐이었습니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안녕, 과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빌라는 2층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커튼을 달았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정육점, 야채가게, 분식집, 옛날 자신이 살던 동네 같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머,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야채를 샀습니다. 배추, 무, 파. 집에 돌아와 김치를 담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동네에 적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법률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복지관에서 내건 공고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겨낸 과정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자원봉사 신청하려고요. 아, 네. 어떤 분야를 원하세요? 노인 법률 상담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요. 오, 그래요? 언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내일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법률 상담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 법으로 해결한 과정. 관장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 한 거죠.
바로 그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며느리나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당하거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일주일 후 정숙은 복지관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연금이 나오는데 제가 한 푼도 못 써요. 정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 정지 신청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아드님이라도 할머니 동의 없이 돈을 쓰면 범죄예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들이 있어요. 평생 키웠죠.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매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민재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숙은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켜진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선배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할까요? 그래, 좋지.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 그럼 내가 사는 동네로 와. 맛있는 집 알아.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딸에게 집을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명의가 할아버지 거예요? 그렇소. 근데 딸이 자꾸 팔자고 해요. 자기네가 살 집 마련하려고. 할아버지가 동의 안 하시면 못 파는 거예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하지만 딸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정숙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거예요. 딸에게 주고 싶으면 유산으로 남기면 돼요.
하지만 지금 뺏기면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할아버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세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숙은 복지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일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다음 상담에 참고할 정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누구일까?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성민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앉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정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유진이가 출소하고 바로 이혼 요구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유진 어머니가 키워요. 저는 면접권만 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한 짓이 생각하면 제가 사람도 아니에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지금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아요. 작은 고시원에서요. 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성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민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성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내가 후회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끝났어. 엄마. 그게 무슨. 너는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지키지 않았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아내를 선택했지. 그것도 잘못된 선택을.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어. 성민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나도 안다.
내가 후회한다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하지만 성민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에게 기대지 말고.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 수 있어. 너도 어른이잖아. 엄마도 엄마 없이 평생 살았어. 남편 없이 너를 키웠어. 너도 할 수 있어. 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야.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성민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정숙으로. 엄마,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혼자 힘으로.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이게 뭐예요? 100만 원. 당장 급한데 쓰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해. 성민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가렴. 밤 늦었어. 성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내 인생부터 추스려. 알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닦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노인 권리 교육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강사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렸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아들은 묵인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고소를 해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말년에 학대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존엄을 잃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맞고 살았는데 이제 신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숙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이었습니다. 정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갈래? 순자랑 명자도 간대. 좋아, 갈게. 그래, 그럼 아침 8시에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정숙은 동네 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야.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청국장과 제육볶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살아. 좋으시겠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느껴. 아드님은 연락 없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배님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용서는 하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쉽진 않았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선배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나는 이제 자유로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너도. 고맙다, 민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 요양원에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민재가 떠났습니다. 정숙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햇살에 바짝 마른 빨래였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였습니다. 별해는 밤을 읽었습니다. 쉬이 잊혀지는 이름이지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까?
10년? 20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1. 제주도 여행. 2. 도자기 배우기. 3. 시 쓰기. 4. 봉사활동 확대. 5. 새로운 친구 사귀기. 목록을 보며 웃었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자유다. 복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등산 가는 날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물, 김밥, 과일.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영희, 순자, 명자.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가, 야, 오랜만이다.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르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진짜 편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늙었네. 순자가 웃었습니다. 늙긴. 이제 시작이지.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를.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햇살에 빛나는 얼굴. 58년을 산 여자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산 아래 식당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정수가,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좋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래,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늘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끌려갈 뻔했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민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별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정숙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은 자신의 하루를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한 하루를.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